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스워크라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임혜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프롭테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을 뜻하는 프로퍼티 그리고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요. 오늘은 이 프롭테크 기술 중에서도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도시를 계획한다는 게 어떤 건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이 슬라이드 잠시 봐주시죠. 서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서울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서울은 굉장히 고밀 도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맞죠? 아파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밀화된 주거 유형일 텐데요. 하지만 이 도시를 한 뎁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사진처럼 저밀로 이용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건물들의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나라 3,826만 개의 토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2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의 비율이 약 41%가 넘습니다. 해마다 이 노후 년수는 계속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노후도는 점점 더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이 노후화되면 안전의 문제 그리고 주거에 있어서의 어떤 쾌적성의 문제를 많이 침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시 재생이나 개발 사업을 통해서 재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 토지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만약에 100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제 마음대로 한 200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한 토지의 규제를 가하는 개발 행위의 규제를 가하는 법규만 해도 약 20가지가 넘습니다. 한번 이 슬라이드도 봐주세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법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 법규가 존재했을 때는 좌측처럼 위에 상부층이 이렇게 사선으로 깎이는 형태로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이때의 어떤 그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들은 이런 형태를 다 띠고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해당 법규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 면적 그리고 여기에 연동되는 수익성까지 크게 변화를 갖게 되는 건데요. 앞서서 제가 개발 행위에 한 20가지 넘는 법규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축이 되는 건축법이 있겠죠. 그 건축법만 하더라도 1년에 7, 8회씩 개정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개정이 될 때마다 이러한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토지가 있는가 하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토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개개인으로서 이런 법규가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건축 설계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필지의 모든 법규들을 매핑하고 그 규제 하에서 이 토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서비스는 랜드북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기술들을 플랫폼화해서 그 시민들에게 다 전달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한 필지를 눌렀을 때 필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취합해서 보여드리고요. 주변에 이 토지 주변에 거래가 됐다면 어디에서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토지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플랫폼으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해당 필지를 다시 이제 재생하거나 개발했을 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건물의 모습이 그리고 이걸 시세 빅데이터랑 연동해서 임대했을 경우, 분양했을 경우 각각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이런 무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레포트의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이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될 것인지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볼게요. 이제 이 랜드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 100평 이하의 필지에서 주로 저희가 정보를 드렸다면 사실 모든 토지가 100평 이하이진 않겠죠. 약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도 저희가 이런 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한 구역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비 사업이 개발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간단한 인풋값을 몇 개 입력을 하면 저절로 설계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이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런 배치도까지 포함이 돼서 조합원분들이 과연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살고 계신, 거주하고 계신 이곳들이 다시 재생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뀜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자, 일단 한 필지를 눌렀을 때 이제 이런 정비 사업도 이렇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들을 다 법규에서 정하고 있어요.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노후화는 얼마나 되었는지, 현재 이제 공동주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각기 복잡한 요소들로 이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게 하는데요. 보통 이걸 파악하려면 뭐 건축물 대장이나 아니면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발급받아서 일일이 자료들을 취합해서 사람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전부 다 자동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 만들어서 누구나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일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이게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소유하고 싶으신 어떤 주거의 형태를 기입하면 그거에 맞춰서 인공지능 건축 설계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약 10만 건의 인공지능 설계가 이제 약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최저간을 골라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 솔루션이고요. 또 중요한 게 단순히 어떤 건물의 형태보다도 이게 수익성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여부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또한 이제 시세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현황들, 그리고 분양 사례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굉장히 이제 빠르고 신속하고, 또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게 이러한 사업성 검토를 하실 수 있는 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LB 디벨로퍼라는 랜드북 가로주택 서비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모두 사용을 하고 계세요. 뭐 LH공사, 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해서 조합원분들, 민간 건축사 시행사 분들도 이런 툴을 통해서 이런 도시가 다시 계획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많이 검토하고,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검토를 하면 검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화된 레포트로 실시간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한 20페이지 정도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이걸 통해 뭐 버전 관리라든지 이제 행정적으로도 이제 주민분들과 또 조합원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툴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술의 힘입어서 사람이 일일이 수고하고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되고 통합해서 또 분석해야 되는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절감하고요. 그 시간들을 오히려 도시를 만들고 있는 주체자인 조합원분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이걸 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도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이 토지들의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2018년도 6월에 있었던 그 용산의 그 붕괴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4층짜리 이제 상가주택,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이었는데, 물론 그 자체의 노후도도 굉장히 높았지만 용산하면 굉장히 대규모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영향으로 진동이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이제 붕괴가 되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고가 있었을 때가 한참 저희 대표적인 서비스인 랜드북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을 때인데 잠시 멈췄어요. 개발을 멈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 데이터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든 게 랜드북 세이프티라는 제품인데요. 서비스인데 보시면 일단 구조적으로 취약한 건물들, 노후 건물들, 서울에 있는 것들이 다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또 동별로 어디가 노후주택인지 통계도 내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신축 데이터를 엮어서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신축되고 있는 곳들인데, 해당 노후주택 주변에 신축 공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지 적은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걸 5분위로 나눠서 신축 공사가 많은 지역인지 적은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나눴고요. 요걸 개발한 이유는 저희가 하고 나서 일단 그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책임지고 계신 서울시에 있는 부서들과 이제 미팅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전진단에 대한 그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많은 그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진단을 하고 계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주택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어떤 노후 건물부터 체크를 할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노후도도 굉장히 데이터적으로 심각하고 주변에 신축 공사가 많은 지역들을 먼저 안전진단을 좀 가실 수 있도록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런 웹 서비스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활용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통해서 저희 각 지자체 분들 담당자 분들께도 이 서비스가 좀 소개가 됐는데, 공무원분들이 이런 노후주택, 노후 건물의 데이터가 현재까지는 그냥 엑셀로 많이 구비가 되어 있고, 안전진단을 나갈 때는 이걸 일일이 어떤 지도상에 표기를 해서 나가셨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어떤 대규모 신축 공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이 지도 기반의 데이터들을 보고 도움이 됐다라는 이제 후기를 듣고 저희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프롭테크 기술 이라 하면 앞서 보여드린 어떤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좀 데이터적인 부분들, 시세라든지 주변의 거래 사례라든지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개인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는 이런 토지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토지의 최적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 스페이스워크의 미션이고 제가 요즘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이상 인공지능으로 도시를 계획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짤막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